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어제 골든스테이트와 지미 버틀러 관련 컨텐츠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달렸더라고요. 어그로 그만 끌어라, 내내망상 집어치워라,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억울에 미친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조회수로 연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고 노여움을 푸시고 또 오해도 좀 푸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가로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지미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미 버틀러가 2025년 여름에 FA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쯤 마이애미로부터 연장 계약을 맺고 마이애미에서 은퇴하는 게 버틀러의 목표였지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팻 라일리 회장이 나이든 노정에게 연장 계약을 웬만해서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드웨인 웨이드와도 완전히 갈라서 섰죠. 그러면서 웨이드가 시카고, 클리블랜드를 전전한 끝에 다시 마이애미로 왔고 팻 라일리 회장으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긴 했지만 지금까지 버틀러에게 연장 계약을 주지 않고 버틀러에게 그냥 뛰지 못하면 닥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회장이 선수에게 했다는 건 거의 이별이 가까워졌다, 연장 계약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력이 없는 매체가 아니라 디 애슬레틱이나 블리처 리포트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런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스스로 쓸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9월 NBA에 이슈가 없는 이런 한 달 동안은 저도 외신의 내용들 긁어와서 그냥 제 의견 덧붙이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로 갈 수 있다는 건 제 내내망상이 아니라 현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기사를 처음 쓴 양반을 짚고 올라가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농구 매체가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행을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 블리처 리포트에서 쓰기 전에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이라는 양반이 여러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샘 아믹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지에서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행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도 물론 골든스테이트 버틀러 붙여넣으면 많이들 보겠지만 아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빅딜 가능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앤디 베일리가 또 옮겨 쓰긴 했습니다만 레이커스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휴스턴, 심지어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버틀러를 데려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분명히 버틀러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데서부터 사실 이 트레이드 가능성이 지금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또 디 애슬레틱 같은 곳, 블리처 리포트 같은 곳에서도 버틀러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여러 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디 베일리라는 이 블리처 리포트의 기자가 쓴 내용은 분명히 이 워리어스는 폴 조지와 그리고 또 라우리 마카넨을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 영입을 가져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워리어스는 다시 컨텐더로 올라서기 위해서 또 다른 스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스테픈 커리 이후의 시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트레이드 목록에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흡스와이어라는 곳에서도 결국에는 블리처 리포트의 또 앤디 베일리의 기사를 또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앤디 베일리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냐면 지미 버틀러와 조시 리찰슨이 골든스테이트로 가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조나단 쿠민가 연장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간극이 커요. 팀이 원하는 것과 쿠민가 개인이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쿠민가, 앤드루 위긴스, 케빈 루니, GP2,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 2027년 1라운드 픽,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으로 서로 빅딜이 가능하다라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쿠민가의 연장 계약을 결국 들어주지 못한다면 쿠민가를 눌러앉힐 수는 있지만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또 지미 버틀러와 앤드류 위긴스 프로답게 한 팀에서 뛸 수 있지만 미네소타 시절에 지미 버틀러가 앤드류 위긴스의 성장을 또 많이 도모하긴 했지만 또 사실 위긴스 입장에서는 지미 버틀러 같은 이런 약간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는 결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긴스 포함시킨 거고요. 케빈 루니 GP2는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모든 트레이드 시나리오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죠. 두 선수의 연봉 합이 약 17mm니까 솔직히 말해서 써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애미는 미래 자산을 뜯어오고 싶어 하죠. 쿠민가뿐만 아니라 1라운드 픽도 마찬가지로 가져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헤럴드의 이 베리 잭슨이라는 양반도 이런 얘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버틀러는 원래 마이애미로부터 이번 여름 익스텐션, 연장 계약을 받길 원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가 본인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않고 2025년에 내가 완벽히 FA로 풀렸을 때 내 시장 가치를 시험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마이애미 헤럴드의 베리 잭슨이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장 계약 제시를 받지 않을 건 지금 자명한 사실이고, 자, 그렇다면 마이애미도 당연히 지미 버틀러로 무언가를 쇼핑하려는 의도는 없겠지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왔을 때 또 펜날리 회장의 성향이 1990년대에 가장 트레이드를 많이 한 인물이 펜날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놓고 봐도 펜날리가 구단 수뇌부에 있을 때 또 혹은 감독으로 있을 때 내가 전권을 쥐고 있을 때 펜날리만큼 트레이드를 많이 한 인물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이애미 내에서 지미 버틀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여름 버틀러는 FA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버틀러 본인이 직접 또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펜날리 회장은 결국 버틀러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지미 버틀러는 또 한 번 우승을 노리는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에게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적의 윈나우 선수다라고 페이더웨이 월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버틀러와 또 스테픈 커리의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나진 않지만 오히려 연차가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셀러리 디자인을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물론 쿠민가를 팔고 드래프트 픽을 팔았을 때 스테픈 커리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스테픈 커리가 있을 때 내가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조금의 확률이라도 더 높아진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분명히 승부수를 띄울 거고 그 최적의 상대가 버틀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헛소리만 하는 그런 양반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거기에 파닥파닥 낚이면 그게 억울하고 그게 제 무능함이겠죠.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샘 아믹이라는 이 사람을 그래도 공신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탑 다음 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워즈는 은퇴한 마당에 이제 샴즈, 제이크 피셔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유명하고 저는 그 다음 티어가 샘 아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 애슬레틱에서 6년 한 달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US 투데이에서 NBA 리포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그러니까 스포츠 방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곳을 계속 다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세크라멘토 B에서도 9년 9개월, 또 세크라멘토에 관한 정보는 이 양반이 최고입니다. 예, 제가 세크라멘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샘 아믹의 이야기를 굉장히 또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세크라멘토에 대해서는 샘 아믹만큼 많이 아는 인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정보를 막 내뱉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이 무슨 얘기를 했냐, 분명히 지미 버틀러와 골든스테이트는 링크가 돼 있고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를 문의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골든스테이트가 마이애미에게 엄청나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스를 끌고 온 거예요. 일단 샘 아믹이라는 사람에 대한 공신력도 있고 또 샘 아믹이 예전에 그 가와카미라고 기억나시죠? 골든스테이트 글 많이 썼던 그분과도 친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듣는 소스가 있을 테고 또 이번에 올림픽도 커버했습니다. 올림픽 커버하면서 스테픈 커리,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관련 인물 2명과 또 계속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시간을 보냈었고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야, 르브론 제임스랑 스테픈 커리가 올림픽 무대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 이 바닥에 그만큼 오래 있었고 공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US 투데이 거쳐서 디 애슬레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소스를 가져온 건데 이걸 뭐 억으로 취급하면 저도 사실은 좀 억울한 부분은 있죠. 자, 그리고 마이애미 현지 기자인 이제 베리 잭슨은 마이애미 헤럴드 지역 기자입니다. 자, 물론 뭐 샘 아믹만큼 NBA에 대해서 정통한 인물은 아니죠. 자, 하지만 보시면 마이애미 헤럴드에서 일하고 있고 무려 경력이 35년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 플로리다 남쪽 지방의 스포츠 팀들을 지금 커버한 지가 거의 뭐 30년이 넘었다는 건데 마이애미랑 지미 버틀러 연장 계약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FA로 걸어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트레이드 루머가 나올 수 있고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건 유튜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베리 잭슨이 어떤 사람이고 이 기사를 처음 썼던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여러분께서 또 아신다면 저의 어제 컨텐츠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리처 리포트에 앤디 베일리가 제시한 5가지 지미 버틀러 관련 트레이드 루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네, 뇌내망상 아니고요. 자, 휴스턴과 마이애미의 빅딜 시나리오. 자, 지미 버틀러는 휴스턴으로 갑니다. 텍사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 전혀 어색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휴스턴으로부터 캠 위트모어, 딜런 브룩스, 제프 그린, 조 클랜데일 2030년 1라운드 픽 및 2031년 1라운드 픽 스왑을 받습니다. 휴스턴은 지금 리빌딩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컨텐더로 가야 될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챔피언십 DNA를 가질 수 있는 선수로 바꾸고자 한다면 버틀러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이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샌안토니오와 마이애미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미 버틀러가 샌안토니오로 갑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에서 계륵이 되어버린 켈든 존슨, 그리고 제레미 소엔. 제레미 소엔은 좀 아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공격은 별로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제레미 소엔, 그리고 잭 콜린스. 2025년 1라운드 픽, 2031년 1라운드 픽을 준다면 충분히 마이애미가 수용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긴 해요. 1라운드 픽 2장에 제레미 소엔까지 간다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샌안토니오도 웬반야마, 뭐 CP3 그리고 지미 버틀러로 짧게 2년 정도는 달릴 수 있으니 가능성이 아예 뭐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덴버와 마이애미의 시나리오입니다. 버틀러와 알렉 벅스가 덴버로 갑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페이턴 왓슨, 그리고 줄리안 스트로더, 지크 나지, 그리고 2031년 1라운드 픽 교환을 하는 거죠. 자, 버틀러와 벅스가 가는데 포터 주니어는 사실 뭐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에런 고든의 연장 계약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턴 왓슨은 유망주지만 뭐 실링이 엄청난 선수라 보기는 어려워요. 줄리안 스트로더 마찬가지고요. 지크 나지는 사실 셀러리 덤프죠. 그렇다면 서로의 이런 니즈가 맞지 않을까라는 게 앤디 베일리의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레이커스도 있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지미 버틀러에게 뭐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매체에서도 따로 지미 버틀러가 충분히 레이커스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미 버틀러와 조시 리찰슨이 레이커스로 갑니다. 그리고 디 러셀, 하치무라, 달튼 크넥트, 게 빈센트 2029년 1라운드 픽, 2031년 1라운드 픽이 마이애미로 가는 거죠. 빈센트는 마이애미로 컴백하게 되는 셈이고요. 자, 그리고 디 러셀의 계약은 짧기 때문에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큰 뭐 부담이 없고 하치무라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셀러리를 잡아먹는 선수는 아닙니다. 또 아직 젊고요. 달튼 크넥트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또 마이애미는 당연히 유망주를 원하니 유망주 하면 끼워야 되고 빈센트는 사실상 약간의 셀러리 덤프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픽 2장을 붙인다는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요런 딜이 가능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미 버틀러와 조시 리찰슨이 마이애미에서 골든스테이트로 가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과 위긴스, 루니, GP2 25년, 27년 1라운드 픽, 28년 1라운드 픽 스왑을 받아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쓸 때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훨씬 떨어지죠. 하지만 비시즌에 저희가 이런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썸네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야겠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된다고 뭐 이게 됐네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농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조금은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더 줄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채널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뭐 관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제작진도 어제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저희가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의견을 주시면 뭐 저를 인신공격하거나 뭐 저의 또 뭐 직업, 일자리까지 이렇게 건드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비판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